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별거를 다 온다. 이거는 두 번째 시. 그래서 경어선사가 마곡사를 3번을 가세요. 3번을 가는데 허주장자를 못 만나요. 그래서 가실 때마다 이 쓰신 시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세각 안해 세각이요 대천사계 몰삼느라 막언밀식 인무처요 부통 풍처 즉신느러다. 여기 세각 안해 세각이 요거는 그 경어선시에 자세히 돼 있으니까 그냥 맛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눈 가리고 귀 막고 보니 대천 삼천세계가 몽땅 둘러 빠졌구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는데 어떻게 다 둘러 빠졌다는 거죠. 여기와 여기에 중도가 들어있어요. 대천 사계가 몰삼루 몽땅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중도를 또 써놨어요. 경어선사가 처음에 깨닫고 난 뒤에는 이 중도가 그냥 펄펄펄펄 살아있어요. 아주 그냥. 요게 경어선사가 쓴 시 두 번째 시니까 얼마나 대단한 시인가 여기서 한번 깨달아 보세요. 깜깜한 방에 사람을 볼 수 없다고 말하지 마소. 계속에 중도가 있나요?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곳이 즉시 이것도 중도가 있나요? 끝. 그 다음에 마곡사 또 갔어요. 경어선사가 또 허주장자를 만나러 또 갔는데 또 못 만나. 너는 귀 먹고 나는 벙어리인데 아각 이롱하고 여기 안 읽겠어요. 너는 귀 먹고 나는 벙어리야. 근데 하나는 귀 먹고 하나는 벙어리인데 한마디만 누가 말하면 누구에게나 다 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중도예요. 금강봉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오. 여기와 여기가 중도예요. 지렁이 울음소리가 맑은 못에 비 내리네. 이게 무슨 소리죠? 지렁이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맑았던 못이 비가 내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렁이가 울음소리가 있나요? 지렁이라는 것은 비가 올 지경이 되면 바깥으로 기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렁이가 울음소리가 있는 곳에 울음소리가 나자마자 뭐 하더라? 맑은 곳에 비가 이미 뚝뚝 떨어지다. 여기도 중도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또 연속 3번의 시를 쓰고 방문을 하셨다가 이제 전달하지를 못하죠. 여기 부처라 칭불질조 조만하여 시고 미조 기유면이라 송은 담적 라월만이니 대화산 고금전이로다. 이 경어선사가 그냥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그냥 대도를 성취하시고 보인까지 끝내시고 지은 시라 그냥 대박이죠. 대박. 부처라 조사라 하면 부질없는 말이로다. 그렇죠. 칭불칭조 부처면 뭐하고 조사면 다 뭐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그랬죠. 무조? 무불? 무조라고 했죠.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는 경지. 이게 부처라 조사라 하면 다 부질없는 말이라다. 어떻게 했어요? 이거 중도예요. 풀거북이를 점치기 전에 귀신이 오히려 먼저 잠들었고. 이게 뭔 소리일까요? 풀거북이를 점치기 전에 귀신이 먼저 잠들었다. 이것도 거기 가서 알아보시면 돼요. 솔구름 고요한데 숲속의 달빛은 이미 기울어. 달빛이 기울을 때까지 누구를 기다렸어요? 허주덕진을 기다렸죠.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경어선사가 3번을 다 방문했는데 이 달빛이 기울을 때까지 있는데 허주덕진이 안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달빛은 기울었지만 태화산 아래에 이거 뭐예요? 태화산. 태화산은 마곡사가 있는 그 산이 태화산이에요. 태화산 마곡사. 달빛이 이미 기울어가지고 그것이 달빛이 태화산 아래에서 고금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 고금의 말씀은 뭘까요? 또 고금의 말씀이라니까 무슨 옛 성현의 말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본래 면목 자리에 우리의 참모습을 전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시로 남기고 계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예요. 요거 하나 보려고 하다가 그냥 1, 2, 3, 4 다 끌고 왔네요. 요게 그건데 이게 이제 허주장자잖아요. 허주장자에게 붙이노라. 이 기자는 사람의 인편을 통해서 할 때 이 기자를 써요. 보낼 기, 붙일 기, 허주장자. 근데 원래 이름은 허주덕진. 아까 했죠? 허주덕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인필 이래서 아까 잘 안 됐구나. 여기 들어있죠? 인필급 차심서란 이 란자가 아까 없었지. 인필급 차심서 란자를 빼먹었다. 서란 여기다 란자 써줄 수 있어? 인필급 차심서란 란자가 어지러울 란자인데 쓰지 말까? 그다음 어지러울 란 아니 거기는 아니다. 끝. 거기는 안 고쳐도 돼. 여기가 문제구만. 아 됐다. 인필급 차심서란이요. 차계 경계 공수이로다. 곡백 오흑 심온애니 무생 풀의유산수로구나. 인필급 붓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미치니까 마음깔래가 심란하고 어지럽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의 정서가.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허주장자를 만나러 3번이나 갔는데 못 만나서 그 이듬해가 지났어요. 가을에 갔다가 봄에 이걸 보내는 거죠. 누구한테? 해월이를 통해서 보내요. 그래서 이걸 써줘요. 내가 만나봐야 되는데 못 만나고 그냥 글씨로 보내니까 붓으로 인연해서 내가 허주장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붓으로 인연해갖고 붓으로 써서 내가 보내니까 좀 마음이 심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경계자리를 말을 해요. 차계 경계 공수이라 이 낮경계를 이 낮경계가 나오잖아요. 이 낮경계를 누구와 함께 이거를 나눌 것이냐 이런 말이죠. 이 자가 그러니까 따오기 희고 여기서 곡백오흑 심온에 따오기가 희고 까마귀 오자죠. 이건 따오기 고기고 따오기가 희고 까마귀가 검은 것은 마음과 말밖의 일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따오기는 원래 희어요. 까마귀는 원래 검어요. 근데 이것은 이렇다 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마음을 떠난 이야기다 이런 얘기예요. 이 경계가. 이 경계가 무슨 경계일까요? 이게 중도를 깨달은 경계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바는 이거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말로 따오기 희고 까마귀 검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흰 거일까요 과연? 얘가 검은 거일까요? 이거는 얘를 흰 거라고 말하니까 흰 거고 얘는 검은 거라고 하니까 검은 거지만 사실은 얘는 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멀리서 누가 이걸 봤어. 어떤 사람은 이걸 흰 거로 보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눈에 이게 검은 걸로 보이면 이게 검어요. 그래서 얘가 절대적으로 희다는 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얘가 절대적으로 검다는 것도 옳지 않아요. 저 멀리서 본 사람이 한 사람은 이거를 검게 보고 한 사람은 이거 봤으면 희게 봤으면 이게 흰 거야. 누가 오라. 그거는 다 마음과 말밖에 일어난 말이에요. 이거는 왜 일어나는 현상이죠 우리가? 이게 바로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도의 경계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래놓고 또 뭐라고요? 마지막 또 하나를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이 경계를 누구랑 함께 나눌 것인가 이런 얘기요. 내가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붓으로 얘기하니까 마음이 심란하다. 그래서 이 말을 해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세게 못을 박아요. 부처와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라고 말하면 그거 분별심이에요. 그리고 산과 물도 마찬가지예요. 산과 물은 우리가 엄연히 있죠. 그것도 분별심이에요. 그런데 부처와 중생은 없고 산과 물은 있다라는 말에서 여기에서 없다와 있다에서 여기 중도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중도가 있고 여기도 중도가 있어요. 과연 이거를 허주 덕진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쎄 무생불해 유산수라 란 인필급차 심서란이요 차계 경계 공수이라 7원절구라 그래요. 곡백 오흑 심원해요 무생불해 유산수로구나 라는 시를 써갖고 문도대는 해월대사에게 주면서 말하되 지금 허조대사가 선지식의 이름을 날리고 마곡사에 있으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주게나. 그리고 이것은 경어가 법물의 심표로 보내는 것이니 중요하죠. 네, 요거를 다 끝내고 이렇게 네. 이건 어디 갔어? 허주가 당맹꽁문이라는 거 다음에 어디로 갔지? 저 앞으로 가 있나? 아, 이게 이쪽으로 와 있구나. 이거죠. 그래서 지금 허주대사가 선지식의 이름을 날리고 마곡사에 있으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주게. 그리고 이것은 경어가 법물의 심표로 주는 것이다 이 말이야. 법물이 뭐예요? 법과 법을 잇는 사자상승의 심표로 내가 보내는 것이니 그리 알고 받으라고 이르게. 하여간에 나도 위에나 아래나 사법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거 중요한 말이 그거죠. 사법처. 법을 이어야 돼서 경선사가 보낸 거예요. 그런즉 그렇게 하소한다. 누가 그렇게 하소했겠어? 해월이. 이것도 좀 잘못된 말이죠. 스승한테 누가 그렇게 하소라고 그래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잘못된 건 이 해월대사라고 한 것도 잘못된 거죠. 그때 당시로는 이게 지금 해월대사가 아니에요. 해명이죠. 해명이 그냥. 해월이는 그 이후에 해월이라는 이름을 따게 된 거는 1902년에 따게 되고 이 1881년에는 해명이에요. 그냥 해월 해명. 그러니까 이 김태읍 스님이 엄청 무식한 게 많아요. 잘못 쓴 것도 많고. 그리고 경어선사를 대사라고 한 자체도 좀 문제가 있어요. 대사라기보다는 선사라고 해야 더 의미가 있는데 여기저기서 주소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월대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해월대사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해명이도 이렇게 해야 돼요. 해명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곡사를 찾아가서 이 소위 신물을 허주대사에게 전하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신물이 중요하죠. 신물. 신표로 줬으니까 그거를 신물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한즉 허주대사는 말하되 뭐라고 말했죠? 이런 미친 녀석 같으니라고 젊은 놈이 견성했다고 날뛰더니 지금 젊은 놈이 경어고 몇 살이에요 이게? 31세 되던 애 깨우쳤으니까 그 이듬해라 32세죠. 이것을 또 법물이라고 이 늙은 사람에게 전하더란 말이냐? 이 허주는 그러한 것을 이러한 것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더라고 경어에게 가서 이르게 오냐? 경어를 알아보지 못해서 불행하게도 허주 덕지는 법맥에 넣지 못해요. 불행은 허주가 자처한 거죠. 그래서 하고 시큰둥하고 건방진 녀석 같으니라고 요새 소위 참선을 좀 한다고 날뛰는 선객들은 이런 짓이 일수란 말이야. 아이고 어떡하나 아깝게 그죠? 허주 덕진 땡. 그래가지고 분기가 탱천해갖고 일축을 했어요. 뭐라고 일축했죠? 이런 그래 선객들이 이런 짓이 일수란 말이야 하고 노기가 충천하여 일축하는 거로 어찌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야. 이것을 들은 대사가 여기서 대사는 에이그 딱해라 불신지옥이랍니다. 불신지옥. 대사는 허주가 그래도
예수천국, 불신지옥. 아이고, 어떡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하였으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같은 소리. 방해하지 마라. 회개하라. 네가 회개해라. 한판입니다. 어떻게 아니 왜 이 앞에 와서 하지? 그래서 녹이 충천하여 일축하는 거로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월이가 갔다가 그냥 할 일 없이 쫓겨왔죠. 이것을 들은 대사가 허주가 그래도 묻어난 줄 알았더니 뭐더라. 허당 맹꽁문이었구나. 그만두어라. 그가 무얼 안다면 내가 그를 수법사로 붙이려고 하였더니 가히 더불어서 말할 사람이 못 되는구나. 그렇지 어스님. 잘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사법처를 구하지 못했어요. 허주덕진으로. 그래가지고 경화선사는 할 수 없이 어디로 있게 되죠? 허주덕진을 묻혀가지고 허주덕진이 허당 맹꽁문이야. 그래서 경화선사가 스스로의 법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누구? 용암 해언으로 이어버리죠. 근데 용암 해언은 뭐 아주 그거는 아니고 용암 해월이 영월 복률로 있죠. 아주 생짜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디 있냐면 이게 만화포선이 여기가 있어요. 이 만화포선이 바로 경호선사의 뭐죠? 수업사. 수업사는 뭐죠? 공부를 배운 사람. 그래서 만화포선을 생각해가지고 경호선사가 용암 해언으로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경호는 고정 16년 기묘년 그의 나이 31세 되던 해 겨울 11월 5일 날 끼쳤죠. 삼이승 이처사가 전하는 소가 되어도 곱빛 뚫을 곳이 없다는 말을 듣고 안목이 움직여서 확철대오를 하게 되죠. 이 대오의 경지는 입부터 나기 이전의 소식, 이유망불 이전 소식 화련히 현전에 열려가지고 대지가 몰록 둘러빠지고 물건과 내가 함께 공하고 옛사람의 곧바로 크게 신 경지에 도달해서 백천가지 법문과 한량없는 묘한 이치가 당장에 얼음 녹듯하고 꽉꽉 눌러 덮었던 것이 풀려났다고 해서 하남 중원이 그 경화선 행장에 쓰셨죠. 이렇게 된 그 대오의 기원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듬해 봄에 경화선사가 23년 만에 그의 친형 태허성원과 9세의 어린 나이로 청계에서 출가할 때 헤어졌던 그리운 어머니가 함께 머물고 있는 서산에 고북면 연암산 천장암으로 보임처를 옮기게 되죠. 거기에는 또 여동생도 있었어요. 천장암은 하늘이 감춘 절이고 하늘이 숨겼다는 뜻으로 거기를 우리가 비처라고 하죠. 비밀의 장소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누구만이 허락했어요? 경허선사만 허락한 절. 경허선사가 서산 연암산 천장암에서 보임은 앞은 바다이고 무슨 바다? 서해 바다. 뒤는 연암산. 근데 연암산이 쭉 이어져 있어요. 가야산하고 같이. 그것의 보임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천혜해 비처에서 경허도인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장암은 가히 불교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현장인데 아직도 성역화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언제나 불안하죠. 성역화가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교종단에서
밀어붙여가지고 천장암을 성역화시켜야 돼요. 천장암에 가면은 스님이 한 명도 없더라. 아무도 없어요. 스님만 없는 게 아니에요. 개 한 마리도 없어요. 가면 낮에. 아니 왜 개 한 마리도 없어. 천장암만 가면 내가 가슴이 아픈 거는 아무도 없는 곳에 경호 스님 그 두고 오기가 너무 이게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천장암을 찾은 경호는 그 이듬해 6월까지 거의 1년 반 동안을 두문불출해갖고 깊은 수행의 늪으로 침잠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을 잊고 발바닥에 맞닿는 한 칸짜리 비좁은 반 원성문에서 창자불화 불사를 감행하고, 그래서 거기에 혈조한 용맹전진 속에서 안으로 일어나는 번뇌의 습성과 밖에서 온 어떤 유익의 경계에 허리만큼도 동요되지 않는 마음과 몸의 습기를 조국받아서 생사에 차지할 수 있는 스님 스스로의 법력을 실험한 이런 단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보임 단계라죠. 보임에다가 하나를 붙여요. 보임 장양이라고 하잖아. 보임 장양. 양태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보임 장양의 경계를 천장안에서 스님께서 이루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김태읍의 최고의 공로 자료로는 가장 간과할 수 없는 이 말이 다른 데는 안 써 있어요. 그 대신 또 우리의 위대한 김태읍 생인손 김태읍 스님한테만 이런 게 써 있지 또 다른 곳에서는 못 찾아요. 이것을 가져다 주게나 이것은 경어가 법물의 심포를 보내는 것이니 그리 알고 받아라고 이르게 하여간 나도 위에나 아래로나 사법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이 부분에 우리가 경어의 오도가에서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등장해요. 슬프다 어이하리 무릇 의발을 누구에게 전해받을까? 이거를 두 번 써요. 의발을 누구에게 전해받을까? 사고모인 써있죠. 사고모인 의전수발 의전수발 사고모인 이렇게 반대로 이걸 두 번을 써요. 사고모인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구나. 의전수발 누구에게 그 의발을 전해받을까? 의전수발 사고모인 이렇게 해서 사고모인 의전수발 의전수발 사고모인이라는 나중에 또 오도가를 배울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경어선사에 누구에게 전해받을까예요. 누구에게 전해받을까? 누구에게 전할까가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쓰잘데기 없이 그 부분을 의전수발이라고 하니까 누구에게 의발을 전할까인데 아니 지금 전해받을 사람도 없나 죽겠네. 누구한테 의발을 전해 깨닫자마자 그 이상한 짓거리들을 좀 이 학자라고 하는 분들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전할까가 아니고 전해받을까죠. 지금 전해받을까를 못 정했는데 뭔 전할까를 해. 깨달은 오도가 깨달은 자가 먼저 누구에게 의발을 전할까부터 생각한다면 그 자는 덜 떨어진 자라니까요. 수영방광친에다가 인연중생 제도한다고 깨달고 난 뒤에 의발을 누구에게 전해받을까를 걱정하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전할까래요. 그게 전할까가 아니고 전해받을까. 사고모인 의전수발 의전수발 사고모인 이걸 두 번은 일부러 반복으로 쓰신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전할까로 슬퍼한 것이 아니라 의발을 누구에게 전해받을까 때문에 많이 슬퍼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새끼를 쳐가지고 달아난 벌을 받아가지고 그 벌통 속에 넣으라고 만든 벌통에 집번거지 하나 그리고 주장자 하나 그리고 시 하나 해서 신물 하나 했는데 누가 경어선사는 사법처를 쫓아가지고 불조 법맥 전수의 격식을 갖추고자 그 절차를 쫓으려고 심사숙고 해가지고 보냈어요. 기허주장자라는 장자의 부처라는 시가 있어요. 이게 근데 그 시를 보냈는데 짝바구리가 난 거죠. 아까 이거 나오네. 아까 봤으니까 이건 생략. 그리고 그 밑에 법물의 심표로 보내는 절차는 원래
불가에서는 불조로 이어지는 바루와 가사지요. 그런데 해능 이후에 바루와 가사를 보내지 말라,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누구 때문에, 그때 법다리 때문에, 그죠? 쫓아와가지고 그 해능 누구지? 그 나무꾼 노행자를 위협해가지고 쫓아와서 그 바루와 가사를 바위에다 올려놓으니까 안 떨어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없앴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바루와 가사를 신표로 전해오는 그런 게 전통이 있어가지고 경허선사가 바루와 가사를 보낸 건 아니고, 전해 받으려고 보낸 건 아니고 시를 보냈죠. 그런데 경허선사 허주가 깨친자 경허를 못 알아봤어요. 가장 아쉬운 거죠. 아쉬웠지만은 허주장자는 그래가지고 한국 불조 법맥에서 빠져? 빠졌어요. 본인이 택한 일. 눈이 어두워 알아보지 못했어. 그래서 허주장자는 빠졌어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경허의 오도가는 더욱더 찬란한 슬픔의 빛을 발하고 용암해원에 정착해서, 이게 용암해원이 거기다가 정착을 했기 때문에 탓을 거기다가 내려주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용암해원으로 법을 잇게 돼요. 우리서 여기는 우리가 허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허주 그는 누구인가? 왜냐? 경허선사가 그래도 법맥을 이어보려고 했던 사람이라 진짜 아까워요. 경허선사가 허주 덕진하고 좀 인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근데 허주 덕진하고는 인연이 없었나 봐요. 경허선사가 허주 덕진을 만나려고 이거 이전에도 이미 갔거든요. 어디? 동고사. 전주에 가면은 동고사라는 절이 있어요. 동고사라는 절을 몇 번 가는데 못 만나요. 못 만나. 더군다나 동고사에는 경허 스님의 친척되는 그 스님이 계셨어요. 거기에 이름이. 그런데 못 만나. 그러니까 인연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남선사도 경허 스님하고 인연이 없어요. 같이 가자 그래도 안 갔죠. 그 이후에도 저 사진 가지고 맨날 싸우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지. 그래서 이게 참 인연이 안 되면은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게, 이 허주덕진을 경허선사가 이때 말고도 그 이전에 만나려고 동고사를 가는데 못 만나요. 그리고 지금도 마국사를 3번이나 갔는데 못 만나요. 그래서 이게 사람은 서로 인연이 있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특히 하남스님 저거 하면서 굉장히 많이 슬펐죠. 아니 왜 하남스님을 경허스님이라고 그래. 경허스님을 왜 하남스님이라고 그래요. 하남스님이 좋아하실까? 허주 그는 누구인가? 허주 덕진의 생애는 동사열전이라는 책과 조선불교 통사 등에 전하는데, 이 조선불교 통사는 누구죠? 이능화 이 인간도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에 의거해서 허주의 약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씨, 내가 이거 노이로제 걸려서 이 썩을. 그래서 허주는 1806년이니까 1849년하고 빼면은 얼마냐? 49에서 6 빼면은 43세 차이 나네. 경허선사랑 연세도 많이 있었구만. 어떻게 몰라봤냐. 43세 차이가 나면 경허선사가 31세니까 70몇 살이나 되셨구만. 안타깝지 뭐. 허주의 본명은 덕진이다. 허주는 어려서 조계산에 들어가 삭발하고 홀로 선정을 닦으며 도학을 성취했다. 이래봐야 소용이 없는 거지. 주지식을 위험하면 부득이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언제나 조용한 곳을 찾아 수도하기를 좋아하였다. 아니 근데 그 시를 몰라봐? 내가 봐도 알겠구만. 안타까운 일이죠. 언제나 조용한 젖을 거다 수도하기를 좋아하였다. 이처럼 허주는 송광사, 서남사, 칠부람, 백양사, 모래암 등과 언저감, 가지산, 내원암 등 여러 사찰을 중순방하며 평생을 수도한 선승이었고,
허주는 주로 호남 지방에 거주하며 더 이리 안 와? 저기 씨 이리 안 와? 건드리지 마라. 평생을 수도한 선승이었다. 허주는 주로 호남 지방에 거주하며 사람들을 교화한 조선 후기의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경허선사가 뭘 어떻게 한번 이어보려고 했겠죠. 아무나 개나소나 쥐나개나 했겠습니까? 가장 속상한 부분 중에 하나도 사실 이 허주가 그 법을 잊지 못한 게 경허선사의 운명적 그런 거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운명이 그리 흘러가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경허선사가 엄청나게 고민을 해가지고 아마 그 만화보선 경허선사의 수업사로 있었던 동학사 초대 강백 그 만화보선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왜냐? 경허선사의 그 수업사의 스승이지만 만화보선은 경허선사가 깨쳤다는 걸 다 알아가지고 엄청나게 그 예우를 해줘요. 그 뒤에. 그리고 또 천장안에 와서도 천당안 중수기에 그 만화보선이 다 내요. 저기를 뭐지? 중수 보시. 경허선사가 만화보선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만화보선을 넣으려고 등등상속에다가 결국은 넣지요. 등등상속에다가 만화보선을 넣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만화보선을 넣으니까 그 외에 용암회원이 또 만화보선의 스승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 뭐 이 세상은 뭐 에이 다 운명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훗날 허주의 명성이 널리 퍼지자 흥선대원군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국가를 위하여 철원에 보계산 지장암 그러니까 이 허주 덕진의 그 명성이 떨쳤어요.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불러가지고 철원에 있는 보계산이라는 지장암과 고산의 운문사에서 기원하게 했답니다. 뭘 기원하게 했을까요? 국가를 기원하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의 토성이 알려지니 수많은 학인들이 그의 문화에 모여들었고 많은 신도들이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허주는 칭찬과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도 정진하고 법제자를 키워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걸 배고파 죽겠네. 경순영산과 더불어 당대에 이 경순영산이 있다. 참 스님 이름이네. 경순영산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로. 당대의 2대 산맥이었죠. 경순영산과 더불어서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선지식으로 이름을 드날렸어요. 허주 덕진 경순영산. 그리하여 경허선사는 허주 덕진을 사법처로 삼으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때는 뭐 허주 덕진이 생불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왜 생불이 경허를 몰라봐? 헤이, 허당이죠. 그래서 허주가 뭐래요? 경허선사가 뭐라 그래요? 허주가 그래도 어지간한 줄 알았더니 허주가 어지간한 줄 알았더니라는 거 뭐예요? 좀 깨침의 소식이 있는 줄 알았더니 허당 맹꽁문이로구나. 이런 경허 같은 녀석이 어디다 대고 경허 같은 녀석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허주 덕진은 스스로가 대단한 불조 법맥을 놓친 거야.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쉬워요. 71조가 한국 불조 법맥 71조가 될 뻔했는데 그걸 그냥 아쉬운 걸 접어가지고 그냥 71조에서 탈락하면서 용암 회원이 들어오고 72조가 영월 복률 72조인가 보다. 영월 복률 만화보선 경허성우 72조다. 그러니까 경허성우가 75조가 되니까 그죠? 72조의 법맥을 스스로가 차버렸어요. 굴러온 밥그릇을 그냥 발로 차버렸으니 이를 어찌 해야 되는가. 그래서 1879년
경허선사 오도 당시 허주는 그나마 또 이 허주하고 인연이 있었던 게 뭐냐면 또 이 마곡사에서 있었어요. 허주 덕진이. 마곡사는 또 경허선사가 찌들찌들 인연이 있는 곳이죠. 왜? 형이 태어가 거기 태어남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경허선사의 속가 친형인 태어 성원하고 역시 마곡사에 주석하고 있었던 관계로 경허선사는 더군다나 허주덕지는 고향에서 전주 고향 동고사에서 같은 출신이라니까요. 그 동고사에는 또 누구랑 또 같은 출신이야? 응? 여기 용호당 박한영. 예. 그래서 이게 인연들이 찌들찌들해요. 근데 우리가 왜 인연이 찌들찌들해도 결정적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재수가 좀 옴붙어가지고. 항상 안타까우고 나는 허주 덕진 볼 때마다 재수가 옴붙어서 안타깝다니까. 왜냐면은 또 경허선사가 허주 덕진으로 법을 이었다라고 하면은 또 그 허주 덕진의 제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 그래가지고 또 이 문중이 살아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그냥 허주 덕진이 안 되면서 그냥 용암 해연으로 이어버려가지고 어찌됐건 이게 다 운명의 소친 거를 어떻게 하오리까. 허주 덕진의 소식을 접하고 있었는데 일찍이 허주 덕진은 또한 경허선사의 고향인 전주에 써있네. 전주 통고사에 주석하고 있을 때부터 경허선사는 그의 명성을 그리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경허선사는 스스로 마곡사를 4번이나 갔는데 허주 덕진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4번이나 다 불발로 끝나버리고 만나지 못하고 그 아쉬움을 고스란히 선시로 아까 봤죠? 그 선시 4개가 다 그거예요. 5번째에 이제 그 저기 해열한테 보낸 거거든요. 해열한테 보냈더니 탈락이요? 아 여기 뒤에 다 있네. 아까 괜히 했네. 나 안 해. 아이씨 여기 다 있네. 그래서 여기에 글만 올라와 있네요. 이렇게 경허선사는 1879년 11월 15일 동학사 조실방에서 지금 현재는 거기가 실상선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교삼이가 전하는 우무비공처의 소식을 접하고 그 이듬해 2월에 어디로 와요? 천장암 오로죠.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다 기거하고 있는 걸 아주 천혜의 좋은 보임 장소로 와요. 그래서 원설문 공과에서 1년 반의 보임을 마치고 그 해 1880년에 경허선사가 자신의 사법처인 허주로 정하고 허주 덕진을 만나기 위해서 마곡사를 들려요. 그 뒤로도 3번, 4번을 갔는데 못 만나죠. 할 건 다 했어요. 아무리 뭐 누구요? 그 외 삼고초려가 누구지? 삼고초려 유비가 누구? 아 제갈량! 제갈공명이지 그게? 제갈공명을 만나러 삼고초려를 했듯이 경허선사도 허주덕진을 만나러 삼고초려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경허선사는 자신이 스승이 없이 홀로 무사자오를 했기 때문에 한국 불교의 불조 법맥을 잊고자 고심한 끝에 법맥을 인정해줄 스승을 찾았는데 경허선사가 자신의 법사로 고심한 사람이 바로 그 당시 생불로 인정받은 허주 덕진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또 하필이면 또 허주 덕진이 마곡사에 있었어요. 너무 좋아? 그렇죠. 왜냐면은 경허선사는 그 형이 태어가 마곡사에 있어가지고 마곡사는 여러 번 가시고 그래서 대원함에 있었기 때문에 인연이 많다 이런 말이야. 근데 우리가 마곡사를 방문하니까 대원함이 우리가 2016년에 갔어요. 근데 거기 해체하고 있더라고요. 10월에 갔는데 그냥 해체하기 직전. 그래서 사진은 간신히 찍어서 담아왔는데 이미 해체 작업이 시작. 그거는 못 하려고 해체해. 가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건요. 그냥 놔둬야지. 그거 다 인연이 있는 건데 그냥 뭘 새로 지으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토고람도 또 없애버릴까봐 걱정이 많죠만. 토고람도 또 만공스님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냥 짓지 말지. 어쨌든 대원함이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대원함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앞에 있는 선시가 경허선사의 첫 번째 공식적 자작시예요. 그래서 만나지 못해가지고 곰나루로 가다가 거기에서 하고 했는데
곰나루도 나고 찌들찌들한 인연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태어는 사가의 속명이 동석으로, 경어는 어릴 때는 속명이 동욱이. 그래서 이들은 형제지간이고 사남매를 이루고 있다라고 아래에 두 명의 도의가 더 있었다라는 거는, 이건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쓴 거였던 것 같으네요. 왜냐하면 김태읍의 인간경어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뭐예요? 경어선사 이야기가 나오네요. 아버지가 8세 때에 죽음을 당하고 9세 때에 청계사로 온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공주 마곡사로는 곧바로 태어가 가고, 경어선사는 태어는 8살 때, 경어는 9살 때, 이렇게 돼서 둘 다 부처의 길로 인도하고, 그 어머니가 대자모라고 그랬죠. 그게 김태읍의 인간경어에 써 있어요. 그리고 경어의 여동생 2명 중 1명이 최근의 연구 결과 동학농민 주동자인 전봉준 장군의 처로 밝혀져서 계속 추적 중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도 똑같아. 또 이게 뭐가 이렇게 기냐. 아까 이거는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끊어질까봐 그러지? 아니, 배터리 때문에 여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